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냈나요? 굉장히 짧은 방학이었죠. 원래 여름방학이 짧긴 한데 이번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짧아진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2학기 때는 1학기 때랑 다르게 여러분들을 이 교실에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만나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준비를 했는데 참 이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해져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2학기 때도 당분간은 1학기 때처럼 우리가 교실에서 대면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계획은 여러분도 이제 이알림이로 제가 보내드렸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9월 11일까지는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아침 조회 및 교과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11일 이후부터는 순차적으로 1학기도 전학년 다 등교하는 거 아니에요. 1학기 때처럼 이제 학년별로 나누어서 등교를 하게 될 건데 이건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건 또 변동되는 일정과 계획은 아마 담임쌤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역사 수업 첫 시간이죠. 그래서 앞으로 2학기 때 역사가 어떤 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일단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부터 좀 안내를 해야겠죠. 2학기 평가, 특히 3학년 2학기 평가 계획은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역사 100점 만점이라고 쳤을 때요. 평가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평가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는 지필평가가 있고 수행평가가 있죠. 비율은 1학기 때랑 동일합니다. 지필평가의 비율은 40점이에요. 100점 만점, 총 100점 중에서 지필평가가 40점입니다. 그러면 수행평가는 몇 점일까요? 네, 100점 중에 지필이 40점이니까 당연히 수행은 나머지 60점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지필평가 몇 번 볼까요? 1학기 때 우리 지필평가 몇 번 봤죠? 네, 한 번 봤죠? 2학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필평가는 1회만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시험을 보게 될까요? 1학기 때 우리 여러분들 역사를 포함해서 한 학기에 한 번만 시험을 보는 국어, 사회, 과학 등등 역사 같은 그런 과목들이 언제 시험 봤죠? 중간고사였어요? 기말고사였어요? 그쵸. 기말고사 때 시험을 봤었죠. 그쵸. 자, 그럼 2학기 때도 당연히 기말고사의 시험을 보겠죠? 아닙니다. 3학년은 그렇지 않아요. 3학년은 2학기 때 한 번만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기말고사가 아니라 중간고사에 실시하게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중간고사. 중간고사 일정도 나왔어요. 지금 현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3일 동안. 자, 그럼 왜 1학기 때는 한 번만 시험 보는 과목들 기말고사에 봐놓고서 왜 2학기 때는 한 번 보는 과목들이 중간고사에 볼까요? 왜 시험을 앞당겨서 볼까요? 네,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셔야죠. 고등학교 원서를 쓰기 위해서 내신 성적을 마감해야 됩니다. 특히 특성화, 가장 빨리 원서를 쓰게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전형을 11월 시작하자마자 바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마감하고 이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앞당겨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요, 중간고사가 굉장히 길고 빡빡해요. 한 학기에 한 번 보는 모든 과목들이 중간고사의 시험을 다 보거든요. 반대로 기말고사가 굉장히 여유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제가 알기로 영어랑 수학 정도만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과목은 다 한 번만 시험을 보고,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는 하루 만에 끝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 그럼 며칠 날 보느냐, 그거는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정하면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도 두 개를 보게 돼요. 하나는 역사 인물탐구 보고서, 또 하나는
역사 신문 만들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평가를 보게 될 겁니다. 비중은 똑같아요. 30점, 30점. 인물 탐구 보고서 30점, 신문 만들기 30점. 이렇게 해서 도합 60점이 되는데, 일단 인물 탐구 보고서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지금 계획은 한 9월 말, 9월 넷째 주쯤 보게 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계획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요. 다만 일단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등교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제가 그때그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문 만들기를 아마 한 11월 한 1, 2주 정도쯤에 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역사인물 탐구 보고서를 먼저 보게 될 건데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단 이거는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필평가 한 번 보는 과목들이 왜 중간고사에 땡겨본다 그랬죠? 뭐 때문에? 예, 여러분 고등학교 원서 때문에 내신 성적 마감을 해야 하니까. 자, 여러분들 그럼 내신 성적 마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잡한 뭔 소리야? 아니요, 이거 알아야 돼. 너네 내신 성적이잖아. 자, 지필평가 중간고사에 앞당겨 보는 10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 점수 더하기 모든 과목 다 똑같아요. 음악, 미술, 영어, 체육, 뭐 국영수, 사과, 음미, 체영 다 똑같아. 수행평가의 절반, 그 과목에서 보는 수행평가의 절반을 11월 원서 쓰기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달 안에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역사는 수행평가가 몇 점 만점이죠? 60점 만점이죠. 60점의 절반이면 몇 점이죠? 30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수행평가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렇게 30점짜리 수행평가를 앞당겨서 보는 거야. 이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시기가 굉장히 빠르죠? 원서 쓰기 전까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그 과목 수행평가의 절반, 50%에 해당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고사 점수와 그 수행평가의 50%, 전체 수행평가의 50%에 달하는 이 절반 수행평가를 이 둘의 점수를 합쳐서 내신 성적을 산출을 합니다. 그 내신 성적을 토대로 11월 달에 특성화 고등학교 원서가 작성이 돼요. 그럼 쌤, 와, 그럼 뭐 나중에 보는 수행평가는 뭐 점수에도 안 들어가고 이건 날려도 되겠네요? 이거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계 그러니까 여러분 특성화 고등학교가 11월 달에 원서를 쓰지만 여러분 고등학교는 특성화만 있나요? 뭐 안공, 디문, 경자 이런 것만 있어요? 아니잖아.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강서, 단원, 원곡 같은 그런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는 또 언제 쓰냐? 걔들은 또 12월 달에 씁니다. 그리고 그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요, 여러분들. 그때 이 나머지 수행평가 그리고 영어랑 수학처럼 기말고사를 보는 과목들 있죠. 그 기말고사 점수와 나머지 수행평가가 합쳐져서 다시 한번 최종 내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월 달에 나오는 내신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산출되는 내신이에요. 특성화 고등학교 원서 작성용 내신.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학생들이 특성화로 고등학교 쓰건 안 쓰건 일단 내신 성적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중간고사 성적과 그 과목 수행평가의 절반 점수를 합쳐서 내신 성적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원서를 쓰게 되고 나머지 수행평가 기말고사는 또 이제 12월 달에 합쳐서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 작성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뭐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전 과목 있죠? 11과목인가요? 그 11과목의 과목들이 모든 과목들이 수행평가의 절반을 언제 마무리한다는 소리야? 중간고사 보기 전 10월 달, 이 10월 둘째 주 전에 다
수행평가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 굉장히 빡빡할 거예요. 이게 모든 과목의 절반의 수행평가를 보게 되거든요. 특히 역사 같은 경우는 하나지만 수행평가가 여러 개의 과목도 있죠. 기술과정, 음악, 미술, 뭐 영어, 수학 이렇게 수행평가를 3, 4개씩, 4, 5개씩 보는 과목들은 여러분들 그중에 절반을 다 중간고사 보기 전에 보니까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수행평가가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내신 성적에서 비교과 영역 있죠? 교과 말고 비교과 뭐 있죠? 출결, 봉사, 학교활동 있죠? 이 비교과 성적도 10월달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이 10월달까지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활동 지금 모자란 친구들은 10월달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 10월달 안에 반드시 다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활동, 상장 타는 경우 있죠? 그런 학교활동도 10월달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 말에 뭐 독서록 쓰기 대회건, 글짓기 대회, 뭐 그림 그리기 대회, 각종 교과 대회 있었죠. 여러분 1학기 말에 했던 거. 그 교과 대회가 3학년은 이 중간고사 보기 전에 다 실시가 될 거예요. 상장을 주는 모든 교과 대회가. 그러니까 3학년은 여러분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중간고사 볼 때까지 10월 달까지 시험, 수행평가, 교과 대회, 봉사활동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학교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월아 내월 하시면 큰일 나게 돼요. 자, 이렇게 보게 될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인물탐구 보고서를 뭐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신문 만들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1학기 때처럼 수행평가 보기 적어도 1, 2주일 전에 학교에 이렇게 됐건 온라인을 통해서가 됐건 아마 온라인이 되겠죠. 1학기 때처럼 어떻게 수행평가를 볼 거고 실시 시기가 어떻게 되고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가는 또 이제 1, 2주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공지를 할 겁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는 건 2학기 때는 여러분 봤다시피 지금 말만 들어 턱이 턱 막히죠. 와, 씨, 모든 과목이 수행평가 절반을 다 중간고사 보기 전에 봐? 그것도 중간고사의 봉사활동에 학교활동까지 여러분 부담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2학기 수행평가는 1학기 때처럼 시험, 여러분이 외워서 오는 시험 형태가 아니라 오픈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자료를 준비해온 걸 토대로 그걸 보고서 작성하는 과제 탐구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지 않고 수행평가 볼 수 있도록 안내할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인물탐구, 신문 만들기. 여러분이 자료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실하게 준비만 해오시는 친구들은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1학기 때랑 똑같아요. 평가 기준 알려드리는 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1학기 때처럼 시험 보기 전에 정확한 범위,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몇 문제가 나오고 어떤 주제에서 제가 시험 문제 낼 건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여러분들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짠!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지 싶을 텐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의 2학기 3학년 역사 수업을 위한 교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학기 때 역사 좀 힘든 게 가장 힘든 게 뭐였냐 물어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프린트가 너무 많다. 1학기 때 우리가 공부한 프린트만 1쪽부터 34쪽까지요. 34장이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낱장으로 보관하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막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2학기 때 공부할 모든 내용을 제가 미리 만들었어요. 프린트를 다 미리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제본을 떴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교재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2학기 때는 따로 여러분들이 막 프린트를 보관하고 낱장으로 또 받아오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책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대신에. 그럼 이거 언제 받느냐?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등교를 해서 이 교재를 다 받아갈 예정이었는데 졸업 앨범도 찍고 지금 그게 어그러졌잖아요. 그럼 이 교재를 언제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받아가느냐? 그럼 기본적인 형식이나 이런 건 아마 1학기 때 교과서 받아가듯이 받아가게 되긴 할 건데 언제 와서 어떻게 받아가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협의를 한 다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첨부 파일 올려드리는 거 인쇄를 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학년 역사는 또 이 얘기도 해야겠죠. 여기 좀 옆에다 적을게요. 범위. 여러분 우리 1학기 때 여러분들 어디부터 공부했죠? 프린트 1페이지
흥선대원군의 이제 국내 개혁 정책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였냐면 프린트 23페이지 애국개몽운동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꿈기주간에 진도를 더 나갔죠? 그럼 어디부터 나갔죠? 이제 거기다가 꿈기주간에 어디부터 나갔냐? 1학기 말에 프린트 24페이지 일제강점기 개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프린트 34페이지 34페이지 맞았나? 잠깐만요. 맞았을 텐데 33페이지까지였군요. 죄송합니다. 33페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우리가 1학기 때 공부를 했어요. 그죠? 시험에 들어간 건 여기까지였지만 추가로 이만큼 공부를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2학기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2학기 때 시험 범위. 제가 미리 이거 다 이야기한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학기 역사는 시험을 중간고사에 보고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2학기 때 배운 내용만 가지고는 도저히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1학기 때 공부했던 이 프린트 1페이지 흥선대원군의 국내개혁정책부터 프린트 33페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2학기 시험 1페이지부터 쭉 포함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 시험에 한번 냈던 국내개혁정책부터 애국개몽운동까지는 굉장히 간단하고 조금만 낼 거예요. 2학기 때 사실 메인 메뉴는 뭐냐? 여기 24페이지 일제강점기 개관부터가 2학기의 메인 메뉴입니다. 여기부터 문제를 더 많이 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방학 과제로도 뭘 냈죠? 24페이지 일제강점기 개관부터 33페이지 임시정부까지 올라와 있는 수업 다시 한번 듣고 프린트 필기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라고 했는데 정말 처참할 정도로 조금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조금 냈나? 그 한 반에 한 명씩은 올렸던데 아직 한 반에 한 명도 안 올라온 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에도 진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좀 여러모로 참 충격적이었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서 프린트를 여러분 공부하신 프린트를 찍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쭉 나갈 거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2학기 교재 있죠. 3학년 2학기 교재는 여러분들 34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2학기 메인 메뉴인 일제강점기 24페이지부터 이 교재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 필기한 프린트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옮겨서 뭐 정리하셔도 되고 그게 제일 낫겠죠. 교재를 완성시켜야 되니까 따로 뭐 갖고 그 부분만 따로 뭐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 교재에는 24페이지부터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2학기 이제 수업은 34페이지 192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수업은 올라올 거예요. 다만 교재는 여기부터 수록이 되어 있고 여기 부분은 다시 한번 들으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범위를 겹쳐서 하냐면은 이걸 제가 말씀드린 반도 있고 안 드린 반도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여러분이 2학년 때, 2, 3학년 중학교 때 배웠던 역사라는 과목이 3번나 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까지 이제 공부했던 역사가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되면 3개 과목으로 쪼개져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여러분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펼쳐보신 친구도 알겠지만 교과서에 한국사만 나와 있지 않아요. 앞부분이 우리 한국사고 뒷부분은 세계사죠. 다만 지금 학교 여건상 시간의 관계상 세계사 부분은 거의 이제 수업을 못하고 한국사만 끝내드리긴 하는데 그 이유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는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배우셔도 돼요. 학교마다 선택 과목이 달라. 여러분 개인 자유거든요. 근데 뭐는 필수일까? 한국사는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 법으로 정해놨어. 심지어 수능도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라도 제대로 공부시켜서 여러분을 올려보내려고 하는 건데, 일단 이 한국사가 여러분들 나눠보면은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기억나요? 우리 2학년 때 뭐 배웠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근데 뭐 배웠냐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같은 이제 그런 선사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가야, 통일, 신라, 발해, 고려, 조선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배웠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전근대사라 그래요. 전근대사. 그러니까 조선 말기 세도정치까지, 선사시대부터 세도정치까지를 전근대사라고 그러고요. 3학년 때 여러분 저랑 어디부터 배웠죠? 흥선대원군부터 공부했죠. 그죠? 이 흥선대원군부터를 우리가 근현대사라 그래요. 크게 이제 세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개항기.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 때부터 이제 나라문이 열리고 이제 막 일본과 여러 나라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그때까지, 그때를 개항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메인 메뉴인 일제강점기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광복을 하잖아요. 45년 8월 15일 날 광복 이후부터 본격적인 현대사를 공부하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나오는데, 자,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고1부터는 이미 적용이 됐어요. 교육과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의 뭐 2년, 3년 선배들은 고등학교 한국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냐? 전근대사 50%, 그리고 근현대사가 50%였어.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운 역사, 3학년 때 배운 역사가 이렇게 딱딱 동일한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똑같이 이제 수능에도 시험이 나오고 했는데, 여러분들 올해 신입생부터, 그러니까 지금 고1 선배들부터 여러분도 똑같아요. 적용되는 새로운 2015 개정 교육 과정은요, 전근대사랑 근현대사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서에 총 4개의 단원이 있거든요, 대단원이. 그 중에서 전근대사가 하나밖에 안 돼요. 나머지 3개의 대단원이 근현대사야.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 전근대사가 25%고요. 근현대사가 75%예요. 이 세 가지 파트를 배운다 그랬죠? 얘네가 다 독립적인 대단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국사가요, 대단원이 네 개라고 했잖아. 하나, 전근대 한국사에 의해 한 단원.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한 단원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개항기 한 단원, 일제강점기 한 단원, 현대사 한 단원. 이렇게 늘어나. 그러니까 근현대사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때 공부하는 이 한국사, 역사 관련 내용이 고등학교 한국사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신이나 수능에서도 근현대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겁니다. 냉정히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2학기 때 다시 메인으로 배우는 일제강점기가 2학년 때 배운 역사랑 비율이 똑같아요. 교과서 비율이. 지금 하나 배우는 게 1년 동안 배운 거랑 이번 일제강점기 하나랑 똑같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3학년 때 배우는 역사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셔도 고등학교 한국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나. 저도 그걸 염두하고 교재를 만들고 수업을 합니다. 매번 이제 수능이랑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고 바뀐 교과서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어떻게 고등학교 연결되느냐 이런 것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맨땅 헤딩하지 마시고 지금 저랑 기본 내용을 탄탄하게 다져 놓으시면 고등학교 때 한국사는 여러분들의 약점이 아니라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 아무래도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관련된 얘기도 좀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34페이지 1920년대 일본의 식민통치부터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